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용 편집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트리머 패널과 타임라인을 이용을 해서 가져온 클립들의 불필요한 장면을 제거하는 컷 편집, 즉 트리밍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편집의 기본이 컷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학습 잘 따라온다면 앞으로의 편집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설정이 됐고요. 사용할 클립들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클립들은 앞서 프리렌더 강좌에서 불러왔던 그 클립들이고요. 만약 지금과 같은 클립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학습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여바라 컷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트리머 패널을 이용한 편집, 그리고 타임라인을 이용한 편집.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머 편집을 생략하고 타임라인에서 직접 편집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본 강좌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바라 1번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클립이 위쪽 트리머 패널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플레이 해보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 또 뭐가 있어? 누르고 들어가요. 자, 정지, 맨 앞으로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이 두 개의 버튼은 세밀한 편집을 하기 위한 한 프레임씩 앞으로 혹은 뒤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제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편집할 장면을 찾아줘야 되겠죠? 아직 두 진행자가 입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플레이를 해봅니다. 재채기 갈 것 같아. 시원하게. 재채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그럼 재채기 하는 이 장면 재밌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채기를 하기 전 장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시간은 17초 16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에서는 17초 12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책하고 똑같은 장면을 시작 장면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타임 코드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부분을 더블 클릭.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지정이 되죠. 자, 여기서 12프레임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자, 그러면 17초 12프레임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면이 해당 클립의 첫 번째 편집점입니다. 지금의 이 편집점을 시작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 셋인 포인트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단축키 I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간이 시작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웃점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역시 플레이를 해서 아웃점을 찾아줘야 되겠고요. 재채기 갈 것 같아. 시원하게. 시원해, 시원해. 눌렀어? 야, 내가 눌렀으니까. 야. 아, 레디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바라입니다. 여바라입니다. 여바라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좀 자리를 만들었죠. 그쵸. 네. 저희가 약간 쑥스러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자, 정지 일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즉 편집할 장면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이번에 사용할 아웃점은 책에서처럼 1분 14초 19프레임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14초 19프레임 엔터. 그러면 해당 시간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아웃 지점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set out point 단축키 5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웃 지점까지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편집할 장면에 인점과 아웃점을 지정을 해준 후에 지정된 이 장면, 즉 구간을 타임라인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점과 아웃점에 사용이 되는 단축키 I키와 O키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헤드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현재는 앞부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작점, 즉 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적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트리머에서 보이는 이 화면을 직접 끌어다가 클릭 드래그 해서 비디오 트랙으로 이렇게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전 학습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적용되는 비디오 클립의 규격을 현재 프로젝트 규격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프로젝트 규격이 적용된 비디오 클립의 규격에 맞출 것인지 결정하는 대화 상자죠. Yes를 눌러봅니다.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적용된 비디오 클립의 길이는 방금 전에 set in, out 구간으로 지정된 이 구간의 장면들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플레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해. 눌렀어? 자, 정지. 이처럼 최종적으로 사용할 이 장면들은 타임라인에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 장면을 편집하기 위해서 다시 트리머로 이동을 해 봅니다. 두 번째 편집 구간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재생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유튜브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책에서 사용했던 그 편집점을 사용을 할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그 구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구간으로 set in out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장면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트리머 패널을 통해서 편집을 할 때 우리가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오디오 파형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쪽에 Use Audio를 클릭을 해서 오디오 파형 부분만 나타나게 한 후에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디오 파형만 보고 편집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죠. 자, 다시 Use Video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 중에서 진행자의 제스처나 입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가면서 편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의 마크인으로 지정될 시간은 1분 15초 04프레임으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해당 지점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지점이 이제 두 번째 편집 구간의 시작점으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크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마크인, 단축키 I키라고 했었죠. 마크인이 지정이 됐고요. 계속해서 마크아웃 구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마크아웃 될 지점을 역시 찾아주면 되겠고요.
저는 책에서 지정한 그 시간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1분 40초 12프레임을 사용을 했군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구간입니다. 역시 마크 아웃 해줘야 되겠죠? 단축키 5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마크 인, 마크 아웃이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구간보다는 매우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마크 인아웃으로 지정된 이 두 번째 구간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앞서 배운 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그 뒤쪽으로 연결해 줘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트리머에 있는 이 두 개의 기능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기능은 인서트 클립,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클립은 오버레이 클립인데요. 인서트 클립은 편집된 장면이 적용될 지점에 다른 클립이 있을 경우에 다른 클립 사이에 인서트, 즉 삽입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삽입된 그 길이, 즉 적용된 그 길이만큼 이전에 사용된 클립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적용하고자 하는 위치,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인서트 버튼을 클릭을 해 봅니다. 그러면 마크 인아웃으로 지정된 구간의 길이만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적용된 길이만큼 이전에 사용이 됐던 클립은 자,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뒤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밀려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집이 인서트 편집이고요.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오버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적용될 지점 플레이헤드 갖다 놓고요. 자, 이번에는 오버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서트와는 다르게 적용된 클립이 이전 클립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덮어 씌워졌다는 것은 이전의 클립이 완전히 적용된 클립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트리머에서 지정된 마크 인아웃 구간이 타임라인에 적용이 될 때 인서트 혹은 오버레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작업 상황에 맞게 두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용되고 있는 다른 클립 사이가 아니라 그 뒤쪽에 정확하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플레이 헤드를 정확히 그 뒤쪽에 갖다가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현재는 정확하게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단축키 페이지 업 다운 키입니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 페이지 업 다운 키를 누를 때마다 플레이 헤드가 이동이 되는데요. 이동이 되는 위치는 정확하게 타임라인에 사용이 되고 있는, 현재는 하나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여하튼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에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해당 클립의 아웃점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클립도 없기 때문에 인서트 혹은 오버레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인서트를 한번 해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장면이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장면을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편집도 특별한 차이는 없죠? 자, 플레이를 해서 시작될 장면을 찾아주고요. I키를 눌러서 Set In 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플레이 이제 발걸음이 떼죠. 혹은 플레이 헤드를 통해서 원하는 장면으로 이동을 해준 후에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을 했듯이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는 이 기능, 두 개의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아웃점까지 찾아줬다면 역시 O키를 눌러서 Set Out 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역시 적용될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페이지 업 다운 키죠. 이번엔 다운 키를 눌러서 두 번째 클립의 아웃점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고요. 이번엔 오버레이 한번 해보죠. 오버레이 클릭. 아무 클립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번째 클립의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장면 역시 계속해서 컷 편집, 즉 트리밍 편집을 한 후에 뒤쪽에 계속해서 배치를 해 나가면 됩니다. 트리머 패널을 이용한 편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타임라인을 통해서 편집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이 클립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타임라인을 이용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여보라 1번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이 됐고요.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너무 축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줍니다. 클릭, 클릭. 조금 확대가 됐고요. 편집하기 좋은 상태로 확대를 해준 후에 편집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타임라인에서의 편집은 장면과 오디오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물론 제가 선호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트리머 편집이냐 타임라인 편집이냐 학습을 한 후에 여러분이 편한 그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해서 장면을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장면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뷰어 하단에 보시면 1프레임씩 이동하는 프리비어스 프레임과 넥스트 키 프레임 단축키가 있죠. 쉼표와 마침표 두 개의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의 시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리머 편집을 할 때처럼 똑같은 시간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초 12프레임이었었죠. 17초 12프레임. 자, 역시 정확하게 찾아주기 위해서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하는 이 버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타임 코드죠. 클릭,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시간을 직접 입력을 해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지점을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주기 위해서 자, 잘라주고자 하는 이 클립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잘라주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로 가봅니다. 자, 편집에 관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슬라이스, 컨트롤 시프트 D죠. 메뉴를 사용을 하거나 컨트롤 시프트 D 키를 누르면 선택된 이 클립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려 나갑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클립으로 분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립의 이동은 해당 클립의 요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요 앞쪽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래 위치대로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 비어있는 부분을 그냥 제거를 해서 뒤쪽에 있는 클립들이 자동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해봅니다. 비어있는 트랙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러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리플 딜리트 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트랙이 제거되고 제거된 그 공간에는 뒤쪽에 있는 클립이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은 여러 개의 장면을 편집을 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장면의 아웃점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머에서 편집을 했을 때처럼 똑같은 시간을 한번 사용을 해 보죠. 타임 코드에서 직접 시간을 설정을 해 봅니다. 1분 13초 11프레임이죠. 엔터. 자, 그러면 해당 시간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축소를 해볼까요?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플레이 헤드가 있는 지점을 또 잘라줘야 되겠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디트 메뉴에 슬라이스 혹은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D 키를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자, 이번엔 또 다른 방법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왼쪽에 보시면은 작업 도구들이 있는데요. 세 번째 면도칼 모양으로 생긴 슬라이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이 슬라이스 툴을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 근처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벤트가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플레이 헤드가 있는 그 위치의 장면이 잘려 나갑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잘려 나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특정 위치의 근처에 왔을 때에 빨간색으로 이벤트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 이 부분이죠. 스냅핑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냅핑이 켜져 있으면은 특정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 혹은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편집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플레이 헤드를 조금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근처만 와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스냅핑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임라인에서의 편집은 방금 사용한 면도칼 모양의 슬라이스 툴을 사용을 하거나 에디트 메뉴에 있는 슬라이스 혹은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D 키를 사용을 해서 편집할 클립을 잘라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다시 셀렉션 즉 선택 툴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지금의 이 선택 툴은 클립을 선택하고 이동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지만 편집하고자 하는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현재 첫 번째 장면이 편집된 상태인데요. 만약 시작점과 끝점에 원치 않는 장면으로 코편집이 됐다면 다시 재편집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가령 끝 장면을 한번 가봅니다. 자, 끝 장면에서 이 장면이 아니라 이전 장면을 끝 장면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해당 클립의 끝 지점으로 갖다 놓으면 초록색 중괄호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프리뷰 창에서는 잘려 나가는 즉 편집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웃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잘려져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점 역시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장면의 인점을 이렇게 편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임라인에서의 편집은 단순히 클립을 두 개로 분리를 하거나 지금처럼 분리된 클립, 즉 편집된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을 해서 세부 편집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임라인에서의 편집은 마크 인아웃 형태로도 가능한데요. 자, 가령 이 지점을 마크 인으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뷰어 왼쪽 하단이죠. Set in Point 단축키 역시 I키입니다. 인점이 지정이 됐고요. 자, 이번엔 아웃점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웃이죠. Set Out Point 단축키는 O입니다. 자, 그러면 아웃점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시간자가 있는 이 지점에 인점과 아웃점이 만들어졌고요. 색깔도 좀 차이가 있죠. 인, 아웃 구간만 이렇게 밝은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마크 인, 아웃 구간은 편집점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히트필름은 편집점으로 사용을 할 마커라는 것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인, 아웃 에어리어를 이용을 해서 마커를 대신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인, 아웃 에어리어는 최종적으로 렌더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 때 지정된 이 구간만 파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렌더에 관한 학습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살펴본 것처럼 트리머 패널과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편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잘라 놓은 후에 삭제, 삭제, 삭제 이런 식으로 편집해 나가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에서 정확하게 컷 편집을 해 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머뭇거림 없는 물 흐르는 듯 유연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과 대상을 위해 제작이 되는 컨텐츠인지 편집할 소스 클립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어떤 장면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머뭇거림 없는 물 흐르는 듯한 그러한 유연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편집 전에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편집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바라 컷 편집의 최종적인 편집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학습자료 프로젝트에 여바라 컷 편집 완성 프로젝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